3기 2조 발표를 맡게 된 강희찬입니다. 맡을 것도 없이 저희 최초 3명이었지만 다른 두 분께서 더 좋은 길을 찾아가셔서 저 혼자 맡게 되어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1번 목표 설정 및 서비스 구상부터 5번 후기 및 향후 추진까지 총 5단계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CV, 그러니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군경 그리고 각종 체력 검정을 실시하는 입지 등에서 보다 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발단은 아무래도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 제가 생도생활까지 포함해서 약 9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의 체력 검정을 받고, 또 제가 피 검사도 돼보고 그 감독관도 해보게 되면서 이게 사실 그 명확한 기준이 세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듯 경찰 체력 검정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감독관을 누굴 잘 만나서 뭐 잘했다 못했다 기록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그걸 한번 AI를 도입해서 이걸 정확하게 정말 AI가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단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어플에서 대부분은 동영상이나 그림으로 자세를 보여주기만 했고, 일부 어플은 카운트를 해주긴 했는데 대부분이 근접 센서나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서 좀 부정확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툴이었고, 정말 한두 개 어플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라이크핏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AI 도입을 해서 각 관절 위치를 판단을 해서 카운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시각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세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면 좀 더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서비스 구상 및 데이터 흐름들을 작성해 봤습니다. 최초의 군경 등 평가기관 혹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그걸 저희 모델로 자세를 추정하고 기록을 측정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기관에는 개인 및 그룹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과거 기록을 조회하거나 아니면 몇 회 이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피드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사용자들의 소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요구사항 구체화 단계인데, 일단 이걸 다 보시라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 일부러 보지 마시라고 한 군데 다 때려 넣었습니다. 저희가 어플 개발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필수 기능은, 다시 저희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단계를 한번 도식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필수 기능을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기능을 가지고 제한 사항을 어떻게, 그 기능을 가지고 어플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제한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확실히 세우게 되면서 이게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지, 혹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 일부 기능만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마일스톤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어플리케이션 설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받고 스프링부트와 각종 모델들을 활용해서 저희의 전체 서비스를 구동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델도 휴대폰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가벼운 모델을 제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일거나 아니면 아직 없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결론적으로 아직은 플러터와 모델 이 두 가지 정도만 확실히 구현된 상태입니다. 일단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포즈 에스티메이션 혹은 포즈 디텍션이라고 불리우는데 아마도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더 많이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작게는 사람부터 크게는 동물까지 포함해서 무릎이나 다른 관절 분야를 관절들의 위치를 특정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도 OKS와 PCK 이 두 가지만 예시로 가져왔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전체를 나눴을 때 2D와 3D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당장 제가 써야 하는 기술은 2D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모델 분석 전에 OKS와 PCK가 대체 뭐가 다른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OKS는 CV에서 IOU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정 관절들의 위치에마다 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설마 어떤 자세로 있겠나 이런 기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부합을 하면은 맞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PCK 같은 경우는 모델이 예측한 위치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그 차이가 어느 스레졸드 안에 들어오면 그걸 맞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아래 보시면 PCK와 PCKH를 간단하게 써놨는데 PCKH 같은 경우는 머리 크기의 0.5배, 일반 PCK 같은 경우는 몸통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PCK 안에 머리 크기만 바운딩 박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타입마다 사용하는 평가 지표가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면 뒤쪽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코코아 MP2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활용을 했고 다시 두 가지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코코밖에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에서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딱 보시기에도 두 개가 데이터셋 형태가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셋을 합쳐서 양을 증가시켜서 모델을 새로 교육시키는 이런 방향이 상당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유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 텐데 요건 실제로 코코 데이터셋을 사진 두 장에 대해서만 새로 작성한 파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라벨링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에 뭐 0번, 1번 이런 카테고리컬한 경우 혹은 더 심해져 봤자 바운딩 박스에서 X, Y, WH 이 정도만 포함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저는 사실 포즈 에스티메이션 할 때 각 관절에 대한 좌표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보시면 뭐가 참 많습니다. 디스크립션이 간단하게 있고 사진의 종류 그리고 제가 원하는 본격적인 키포인트들 그리고 그 키포인트들의 이름 그리고 각 노드들의 상관관계까지도 데이터셋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 파일 용량 자체도 작게는 10메가에 크게는 500메가가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V나 빔에서 실수로 열었다가는 터미널이 터지는 좀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키포인트 자체도 X, Y만 있는 게 아니고 V까지 따로 있습니다. 이는 사진상에서 0번, 1번, 2번으로 나뉘게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사진상에 있고 실제로 카메라에 보이는지 1번은 사진상에 존재는 하지만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가려진 위치에 있거나 혹은 0번 같은 경우는 아예 화각 안에 잡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선정할 때 탐색했던 주요 모델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델이라기보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빠를 텐데 첫째로 미디어 파이프, 둘째로 텐서플로우에서 활용하는 포즈넷, 셋째는 오픈포즈, 다음으로 HR넷 이렇게 네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되게 아이덴티티가 너무 세서 좀 방향이 달랐고 사실 오픈포즈와 HR넷 같은 경우도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 블레이즈 포즈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PCK 기준으로 정확도가 95%가 다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으면 거진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정확성이 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건 성능이고 FPS 위주로 다른 모델들도 판단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만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 단일 객체에서만 추적이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대신에 장점으로는 CPU만을 활용해서도 최대 230프레임 정도를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즈넷인데 이 같은 경우는 모델의 성능이나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경량화를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이식하는 것을 가장 큰 쟁점으로 다루는 모델입니다. 지금 가져온 거는 모바일넷 위주로만 가져왔는데 모바일넷과 레지넷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만 레지넷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 기기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고 물론 사용은 해봤지만 성능이 떨어져서 저는 모바일넷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포즈와 HR렛은 그냥 한 표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오픈포즈는 오픈 소스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뿌려져 있지만 그만큼 성능이 크게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HR렛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모델인데, 네, 정확도는 되게 우수하지만 아직까지 라이브러리가 뭐 뿌려졌거나 뭐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고, 일단은 한번 시험 적용해봤다라는 느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모델을 좀 더 종류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크게 나눠서 탑다운, 버텀업 정도가 있는데, 탑다운은 사람을 먼저 욜로처럼 사람을 먼저 찾고 그 다음 관절을 특정하고, 바텀업은 각 관절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관절들을 그룹해서 사람을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나중에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만 들었으면, 버텀업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위치는 잘 찾지만 그 관절 간의 상관관계를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이 있게 되고, 탑다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사람의 형태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포즈, 사람이 설마 저 자세로 있을까 싶은 그런 자세는 좀 인식을 잘 못하고, 혹은 겹쳐 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인식을 잘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돌렸던 포즈넷에서 텐서포즈 중에서 모바일넷 씬 모델로 돌렸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이건 각 관절별 위치를 확인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추가를 했고, 보시면 아래 다른 사진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어피니티 필드라고 해서 각 관절들 사이의 관계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사지의 방향성을 그 벡터를 추출해서 이 사람의 관절들이 각각 어떤 관계로 있을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키게 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분석을 하겠는데, 지금 왼쪽 위부터 아까 보셨던 미디어 파이프, 텐서포즈, 그리고 오픈포즈와 HR렛,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각각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도입한 모델은 텐서포즈 모델이었고, 물론 FPS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초속 한 4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모바일 기기에 실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텐서포즈 같은 경우는 순수 CPU만 사용했음에도 20프레임 이상을 뽑아내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휴대폰에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제 선에서는 없다 보니 아주 탐나는 모델이지만 사용하지 못했고, 오픈포즈는 일부러 한 9버전을 사용해봤습니다. 보시면 관절들을 찾긴 하는데 그 관절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다 CPU 모델만 가져오는 것 같아서 HR렛은 GPU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확실히 GPU로 돌렸을 때가 인식률도 좋고 그 FPS 잘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모바일 기기에서 GPU를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환경이 모두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춤 영상들도 가져와 봤는데 역시나 동일하게 그런 비슷한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HLR 같은 경우는 당연히 GPU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식을 잘하고 있고, 오픈포즈 같은 경우는 사람 관절이 겹치는 부분에서 아예 예측을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디어 파이프의 블레이즈 포즈가 잘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저도 좀 많이 노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모델에 웃겨 넣고 싶은 게 지금 제 심정이고,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텐서포즈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른 문제들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여러 명이 있는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텐서포즈 같은 경우는 각각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지를 예측을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 형태는 지키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도 동일하고요. 지금 오픈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들만 먼저 찾아놓고 그걸 합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최근 버전에서는 이것도 다 수정이 돼서 전체 인원, 그러니까 여러 명 멀티펄슨을 다 제대로 디텍트하긴 하지만, 여기 9버전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나 HR렛은 잘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정을 실시하면서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못한 게 있었습니다. 어테이션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딱 100장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0장은 참 힘든 수치였고 50장도 못하고 이게 접게 됐는데, 각 위치별로 하나씩 일일이 옮겨서 사진을 다시 점을 다 찍어줘야 하고,
템플릿이 맞지 않는 경우는 템플릿까지 바꿔줘야 되는 좀 번잡한 과정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모델 분야, 다시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는 모델링에 확실히 돈이 많이 들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들었고 연구기관에서도 코코랑 MP2라는 데이터셋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어플 작성 상황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프론트엔드로 최소한의 뼈대만 만들었던 상태인데 표지 이후에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최초 계획대로 홈과 자신의 과거 기록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아직 작성된 부분은 없고 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 첫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보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끝까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번 끝까지 해보는 데 의의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제가 최초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발단을 그냥 제 경험에서 나왔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미 세상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저에게는 다들 태권도 한 번씩 배워보셨을 텐데 품새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적인 모델들을 적용하는 것들 배우고 그 모델들을 한 번씩 열어보고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좀 더 어떤 부분을 개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완수 신호를 애들이 하도 못 외워서 고생을 한 적도 있었고 뭐 군뿐이 아니어도 중장비 관련해서 뭐 굴삭기나 이런 것들 안전 통제를 많이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해를 제대로 못하거나 상대 작업자와 호흡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는 직접 제스처로 장비를 통제하고 이런 과정들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이 기술은 어떻게든 적용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연습 삼아서 적용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양진욱 강사님 먼저 코멘트 하실까요? 코멘트 할게요. 일단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좀 답답해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저 형식이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형식은 다 갖췄어요. 네,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도 이제 좀 밀린 것 같고 해서 현재는 기술 구현을 연습하는 단계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각각 기술을 한 번씩 넣어보는 그렇지만 혼자서 이걸 다 하기에는 이제 그래도 스토리텔링 형태로 일단 잘 구현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기업 연계 프로젝트 하면서 이 유사한 게 있는 거를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개선 사항을 찾아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데이터 모델링하고 성능 비교 부분이 이제 조금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 일단은 지금 있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일단 만드신 다음에 좀 더 개선되고 이것도 이제 시행착오를 트라이얼 에러 과정에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디벨롭 되면 그걸로 이제 교차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세희 강사님 코멘트 하실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3기 2팀,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서비스가 참, 기획 자체가 참 재밌었죠. 이렇게, 푸시업 하는 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고 하는 게 참 재밌었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프로젝트적으로 봤을 때, 팀적인 어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좀, 약간 이제 혼자 이제 가게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서비스 구현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모델들 비교 데이터 수집 이런 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프로젝트적인 측면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라도 좀 감명 깊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조금 더 잘 하시고 해가지고 또 옆에서 항상 있으니까 뭐 플러터든 뭐 모델이든 기술이든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